1997년 5월 23일 대전 한밭 야구장에는 숨막히는 침묵과 터질 듯한 전율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마운드 위에 선 남자는 마치 고독한 검투사처럼 혹은 신의 계시를 받은 사제처럼 하얀 유니폼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8회 투아웃, 스코어보드의 안타 개수는 여전히 0. 그 누구도 감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했지만 모든 관중과 선수들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단어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바로 퍼펙트 게임.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단 한 번도 허락되지 않았던 신의 영역, 그 절대적인 완벽함이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남자가 던진 공은 포수의 미트를 향해 빨려 들어갔고 심판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삼진. 그러나 그 순간 운명은 잔인한 농담을 던졌습니다. 포수의 미트를 맞고 굴절된 공이 뒤로 흘러버린 것입니다. 스트라이크, 낫아웃. 그 짧은 찰나에 신은 인간에게 완벽함을 허락하지 않았고 그 남자는 허탈한 웃음을 삼키며 다시 공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바로 정민철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90년대 그라운드를 지배했던 가장 고독하고도 위대한 독수리의 날개짓을 기억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이 전설적인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그리워하는 레전드 선수의 이름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그날의 대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날 정민철의 공은 말 그대로 언터처블이었습니다. 당시 오비 베어스, 현 두산 베어스여타질 더 민철의 손에서 떠난 공을 건드리지조차 못했습니다. 140km/hu 후반대의 묵직한 직구는 타자의 무릎을 파고들었고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명품 커브는 타자들의 배트를 허공에 춤추게 만들었습니다. 1회부터 7회까지 단 한 명의 주자도 1루를 밟지 못했습니다. 퍼펙트 행진. 투수에게 퍼펙트 게임이란 단순히 잘 던지는 것을 넘어 야수들의 수비 도움과 운, 그리고 하늘의 뜻이 맞아야만 가능한 기적입니다. 정민철은 그 기적의 몽고리를 잡고 돌리기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구는, 아니 인생은 언제나 예기치 못한 곳에서 균열을 일으킵니다. 8회 2사 후 타석에는 오비의 거포 심정수가 들어섰습니다. 볼 카운트 1볼 2스트라이크. 정민철은 결정구로 날카로운 포크볼을 선택했습니다. 심정수의 배트는 헛돌았습니다. 완벽한 삼진이었습니다. 경기장은 환호성으로 뒤덮이려는 찰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공은 포수 강인권의 미트 끝을 맞고 뒤로 빠져버렸습니다. 스트라이크, 낫아웃, 폭투. 타자 주자 심정수는 1루로 전력 질주에 살아남았습니다. 안타도 사사구도 아닌 오직 포수와 투수의 호흡 미스로 인한 출루. 퍼펙트 게임이라는 대기록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운드 위의 정민철은 순간 고개를 떨궜습니다. 2만 관중의 탄식이 그라운드를 메웠습니다. 보통의 투수라면 멘탈이 무너져 내릴 상황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포수를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민철은 달랐습니다. 그는 흔들리는 눈빛을 감추고 다시 로진백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담담하게 다음 타자를 처리해 나갔습니다. 경기는 결국 8렁, 하나 이글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정민철의 기록은 노히트, 노런. 한국 프로야구 역대 9번째 대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노히트 노런은 야구 팬들에게, 그리고 정민철 본인에게조차 가장 아쉬운 노히트 노런으로 기억됩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동료들을 먼저 감쌌지만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지울 수 없는 아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경기는 정민철이라는 투수의 야구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은유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언제나 압도적이었고
언제나 팀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으며 누구보다 뛰어난 실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작은 불운이나 팀 전력의 한계 때문에 완벽한 정점에서 한 발자국 비켜서야 했습니다. 정민철. 그는 단순히 공을 잘 던지는 투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90년대 약팀으로 분류되던 한화 이글스, 구 빙그레 이글스 마운드를 홀로 지탱한 거인이었습니다. 선동열이 국보급 투수로 칭송받고 최동원이 무쇠팔로 불릴 때 정민철은 묵묵히, 정말 미련할 정도로 묵묵히 이닝을 먹어치르는 이닝 히터였습니다. 그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보다는 팀의 승리를 위해 자신의 어깨를 갈아넣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통산 기록을 살펴봅시다. 통산 161승. 이는 한국 프로야구 우완투수 역대 최다승 기록입니다. 25안봉승, 역대 2위. 통산 2394와 2타이닝 투구. 이 엄청난 숫자들은 그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꾸준하게 마운드를 지켰는지를 증명합니다. 요즘 같은 투수 분업화 시대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혹사 수준의 투구를 그는 밥 먹듯이 해냈습니다. 그에게 마운드는 전쟁터이자 집이었고 공을 던지는 행위는 숨을 쉬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그를 이인자라고 불렀습니다. 신인왕 경쟁에서는 염종석에게 밀렸고 다승왕 경쟁에서도 라이벌들에게 간발의 차로 타이틀을 내주곤 했습니다. 심지어 1997년 그 운명의 날조차 퍼펙트 게임을 놓쳤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정민철의 야구에는 한 해의 정서가 서려 있습니다. 겉으로는 유쾌하고 젠틀해 보이지만 마운드 위에서 그가 보여준 투지에는 처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승리 그 자체보다 승리를 향해 가는 과정의 고통을 즐기는 사람 같았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시리즈를 통해 그가 어떻게 그토록 강한 어깨를 갖게 되었는지, 고교 시절 깡마른 소년이 어떻게 KBO의 전설이 되었는지, 그리고 일본 요미우리 자이언츠에서의 실패와 좌절을 딛고 어떻게 다시 독수리의 둥지로 돌아와 마지막 불꽃을 태웠는지를 생생하게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재능과 노력, 그리고 시련과 극복이 얽히고 설킨 한 편의 드라마입니다. 그날 1997년 5월 23일 나다웃 상황에서 1루로 뛰어가는 심정수의 등 뒤를 바라보던 정민철의 시선. 그 시선 끝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잃어버린 퍼펙트 게임에 대한 미련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끝내야 한다는 에이스의 숙명이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그날의 미완성이 정민철을 더욱 인간적이고 위대한 영웅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완벽하지 않아서 더 아름다운, 결핍이 있어서 더 빛나는 야구 인생. 이제 시계바늘을 조금 더 뒤로 돌려보려 합니다. 전설이 탄생하기 전 대전의 한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공을 던지던, 뼈만 앙상했던 한 소년을 만나러 갈 시간입니다. 아무도 그가 훗날 한국 야구를 호령할 거목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 순수하고 치열했던 시작점으로 말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전설의 1페이지를 넘길 준비가. 시간을 거슬러 1980년대 후반 대전고등학교 야구부 훈련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날리는 그곳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거구의 투수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유니폼이 헐렁하게 느껴질 정도로 깡마른 체구, 길쭉길쭉한 팔다리, 마치 바람이 불면 날아갈 것만 같은 가녀린 모습. 소년의 이름은 정민철이었습니다. 당시 스카우터들은 그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렇게 말라서야 프로의 살벌한 타자들을 상대할 수 있겠어? 공을 던지다 팔이 부러지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 걱정이 기우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소년이 마운드에서 공을 뿌리는 순간 운동장에는 팡
하는 파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채찍이 허공을 가르는 듯한 날카롭고 매서운 소리였습니다. 정민철에게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천부적인 재능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고무줄처럼 유연한 몸과 타고난 손목 스냅이었습니다. 그는 힘으로 공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온몸의 탄력을 이용해 공 끝에 엄청난 회전을 걸었습니다. 타자들의 눈에는 공이 마치 살아서 꿈틀거리는 뱀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대전의 야구 소녀는 그렇게 묵묵히 해가 지고 달이 뜰 때까지 담벼락이 허물어질 기세로 공을 던지고 또 던졌습니다. 그의 손끝은 굳은 살이 박이다 못해 터지고 갈라졌지만 메이저리그나 화려한 명성보다는 그저 야구를 잘해서 성공하고 싶다는 절박함이 그를 지탱했습니다. 1992년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19살의 정민철은 빙그레 이글스, 현 한화 이글스 그녀의 유니폼을 입게 됩니다. 당시 빙그레는 장종훈, 이강돈, 이정훈 등 다이너마이트 타선을 보유한 강팀이었지만 투수진은 확실한 세대 교체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고졸 신인에게 큰 기대를 걸지 않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프로야구는 대학을 졸업하고 들어온 완성형 투수들이 지배하던 세상이었으니까요. 고졸 루키가 1군 무대에서 통한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라 여겨지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1992년 시즌 뚜껑이 열리자 KBO 전체가 경악에 빠졌습니다. 이 깡마른 19살 소년이 프로 선배들을 추풍낙엽처럼 돌려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운드에 선 정민철은 신인답지 않은 대담함이 있었습니다. 포수의 미트만 보고 꽂아 넣는 150km/에 육박하는 직구, 그리고 타자의 타이밍을 완벽하게 뺏는 낙차 큰 커브. 타자들은 도대체 저 멸치 같은 녀석에 어디서 저런 힘이 나오는 거야? 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의 데뷔 시즌 기록은 그야말로 괴물이었습니다. 33경기 등판, 14승 4패 7세이브, 평균 자책점 2.48. 고졸 신인이 데뷔 첫 해에 10승을 넘긴 것은 물론이고 선발과 마무리를 오가며 팀의 구멍을 완벽하게 메웠습니다. 완투도 10번이나 기록했습니다. 신인 투수가 10번의 완투라니, 투수 보호가 철저한 현대야구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혹독한 일정이었지만 정민철의 고무팔은 지칠 줄 몰랐습니다. 그는 빙그레 이글스의 아기 독수리가 아니라 이미 완성된 포식자였습니다. 그러나 1992년은 정민철에게 씻을 수 없는 아쉬움을 남긴 해이기도 합니다. 바로 일생에 단 한 번뿐인 기회, 신인왕 타이틀 때문이었습니다. 보통 14승에 2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한 고졸 루키라면 만장일치 신인왕이 되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그의 부산에는 또 다른 괴물이 등장했습니다. 롯데자이언츠의 안경 쓴 에이스, 염종석이었습니다. 염종석은 17승을 거두며 롯데자이언츠를 한국 시리즈 우승으로 이끄는 기적을 썼습니다. 염종석의 임팩트는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특히 포스트 시즌에서의 헌신적인 투구는 온 국민을 감동시켰습니다. 반면 정민철의 빙그레는 한국 시리즈에서 롯데에게 패배하며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기자단 투표 결과 신인왕 트로피는 염종석의 품에 안겼습니다. 정민철은 개인 기록 면에서 결코 뒤지지 않았고 꾸준함과 이닝 소화 능력에서는 오히려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우승 프리미엄과 단기전 임팩트에 밀려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이것은 정민철 야구 인생의 첫 번째 시련이자 앞으로 그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불운한 2인자 이미지의 서막이었습니다. 시상식장에서 염종석에게 박수를 보내는 정민철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단지 운이 따르지 않았을 뿐이다. 라고 위로하기엔 19살의 승부욕은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민철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보통의 유망주들이 화려한 데뷔 시즌 후 2년차 징크스,
시달리며 추락하는 것과 달리 정민철은 그 패배감을 연료 삼아 자신을 더욱 혹독하게 단련했습니다. 그는 신인왕 실패를 비관하며 술을 마시거나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러닝화를 끈을 더 단단히 조염했습니다. 내년에는, 그리고 내후년에는 아무도 내 이름을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겠다. 트로피 따위가 없어도 내가 최고라는 것을 실력으로 증명하겠다.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1992년의 정민철은 단순히 공빠른 신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국 프로야구의 고졸 투수 전성시대를 예고한 선구자였습니다. 그의 활약을 보며 수많은 고교야구 유망주들이 대학 진학 대신 프로 직행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철의 성공은 훗날 등장할 유현진, 김광현 같은 괴물 투수들이 탄생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준 셈입니다. 소년의 깡마른 몸 안에는 거대한 용광로가 끓고 있었습니다. 신인 왕을 놓친 아픔은 그 용광로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신인이 아니었습니다. 빙그레 이글스의, 아니 한국 프로야구의 차세대 에이스로서 날개를 펼 준비를 마쳤습니다. 1993년부터 시작될 그의 진짜 전설. 타자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 팬들을 열광하게 만들었던 이닝 히터로서의 고독하고도 위대한 여정이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헐렁한 유니폼을 입은 소년이 와인드업을 하고 힘차게 공을 뿌리는 그 역동적인 폼에 타자의 배트가 허공을 가르고 삼진 콜이 울려 퍼질 때 무심한 듯 모자를 고쳐 쓰는 그 시크한 모습을. 그것은 90년대 프로야구의 가장 낭만적인 풍경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짊어져야 할 짐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팀은 점점 약해져 갔고 그가 막아내야 할 이닝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는 이 가혹한 운명을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다음 화에서는 90년대 중반 한화 이글스의 암흑기를 온몸으로 지탱해낸 고독한 황태자 정민철의 눈물겨운 사투가 펼쳐집니다. 진정한 에이스의 무게를 느끼고 싶다면 다음 이야기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댓글로 정민철을 외쳐주시면 그 전설의 마운드로 여러분을 즉시 안내하겠습니다. 1993년부터 1998년까지 이 시기의 대전 한밭야구장은 정민철이라는 거대한 산이 지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팬들은 그를 에이스라고 불렀지만 저는 그를 고독한 성주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성벽은 허물어지고 병사들은 지쳐 쓰러져가는 위기의 순간에도 홀로 성문 앞에 서서 밀려오는 적군을 온몸으로 막아내는 장수. 그것이 바로 90년대 정민철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닝 히터. 문자 그대로 이닝을 먹어치우는 괴물. 현대 야구에서는 선발 투수가 6이닝만 잘 막아도 퀄리티 스타트라며 박수를 받습니다. 투구수 100개가 넘어가면 감독은 불이 나게 투수를 교체합니다. 하지만 90년대 정민철에게 그런 배려는 사치였습니다. 그는 선발로 등판하면 7회, 8회는 기본이었고 완투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킴의 불펜이 약했기 때문일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정민철이 내려간 마운드를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전성기 9위를 회상해 봅시다. 187cm의 큰 키에서 내리꽂는 타점 높은 직구는 타자들의 시선보다 위에서 출발해 무릎 아래로 파고들었습니다. 알고도 못 치는 공이었지요. 하지만 정민철을 진정한 마구의 주인으로 만든 것은 바로 그의 명품 커브였습니다. 하늘 높이 솟구쳤다가 타자가 스윙을 시작하려는 순간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 낙차. 큰 커브는 KBO 타자들의 악몽이었습니다. 직구 타이밍에 나가면 커브가 들어오고 커브를 기다리면 직구가 꽂힌다. 당시 타자들은 타석에 들어서기도 전에 한숨부터 내쉬어야 했습니다. 특히 1994년 시즌은 정민철이라는 투수가 얼마나 위력적인지를 보여주는 하이라이트 필름과도 같습니다. 그는 그해 27승을 거두지 못했지만 2.15라는 경이적인 평균 저cep점을 기록했고 무려 218이닝을 던졌습니다.
200이닝 돌파. 이것은 단순히 체력이 좋다는 말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강인한 멘탈과 타자를 압도하는 기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야만 가능한 수치입니다. 그는 1994년부터 1997년까지 4년 연속 13승 이상을 거두며 리그를 폭격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성적표 뒤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고독이었습니다. 당시 한화 이글스의 타선은 기복이 심했습니다. 장종훈이라는 걸출한 홈런왕이 있었지만 팀 전체의 전력은 상위권과 하위권을 오갔습니다. 정민철이 1점만 내주면 타선이 점수를 못 내서 패전 투수가 되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0-1 패배, 1-2 패배. 에이스로서 가장 힘 빠지는 경기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9회 말, 투구수는 이미 130개를 넘어갔습니다. 어깨는 욱신거리고 허벅지는 터질 듯이 아파옵니다. 스코어는 1-0, 살얼음판 리드. 안타 하나면 동점, 홈런 하나면 역전인 상황. 불펜을 쳐다봐도 믿고 맡길 투수가 마땅치 않습니다. 감독은 벤치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직 정민철, 그 혼자만이 이 경기를 끝내야 합니다. 관중들의 함성은 웅웅거리는 소음처럼 멀어지고 오직 포수의 미트와 자신의 숨소리만 들리는 그 절대 고독의 순간. 정민철은 그 무거운 중압감을 매 경기, 매 시즌 견뎌냈습니다. 어떤 날은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해 덕아웃에서 물병을 걷어차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야수들의 어이없는 실책으로 점수를 줄 때면 화가 머리끝까지 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민철은 마운드 위에서 단 한 번도 동료를 탓하는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책한 후배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괜찮아, 내가 막아줄게 라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는 팀의 기둥이었고 기둥이 흔들리면 집 전체가 무너진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 정민철의 별명 중 하나는 소년 가장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기울어져가는 집안을 홀로 떠받치는 가장처럼 그는 한화 이글스라는 팀의 승리를 위해 자신의 젊음을 저당 잡혔습니다. 무리한 등판 일정, 잦은 완투, 그리고 휴식 없는 훈련. 그의 팔꿈치와 어깨 인대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마모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경기 후에는 아이싱으로 감각이 없을 정도로 팔을 얼려야 했고 진통제를 먹어가며 통증을 참아내는 날들이 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빠지면 누가 던집니까? 이것이 그의 신조였습니다. 팬들은 그가 마운드에 올라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사실 그 등판 하나하나가 뼈를 깎는 투혼의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그가 거둔 10승, 15승이라는 숫자에 환호했지만 그 숫자 속에 숨겨진 핏빛 노력과 땀방울의 무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1997년, 앞서 일부에서 언급했던 그 노이트 노런의 시즌. 그는 14승 11패, 평균 자책점 2.46을 기록했습니다. 승운이 따르지 않아 패배도 많았지만 내용면에서는 리그 최정상급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깡마른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KBO를 대표하는 우한 정통파 에이스이자 모든 타자들이 경애하는 거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폭풍 전야와도 같았던 1998년을 지나 운명의 1999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홀로 고군분투했던 영웅에게 하늘이 응답이라도 하듯 한화 이글스의 새로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송진우라는 든든한 맏형, 구대성이라는 지옥에서 온 마무리, 그리고 정민철이라는 불멸의 에이스. 이른바 독수리 삼형제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민철이 겪은 고독과 시련은 어쩌면 1999년의 그 뜨거운 가을을 위한 기나긴 실현 과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혼자서는 닿을 수 없었던 꿈.
우승이라는 두 글자가 서서히 그의 눈앞에 아른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야구 역사상 가장 치열하고 피 튀기는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과연 정민철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 팀을 정상에 올려놓을 수 있을까요? 90년대 말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만들었던 그 전설의 한국 시리즈, 그리고 정민철이 흘린 뜨거운 눈물의 의미, 그 감동의 대서사시가 다음 편에서 폭발합니다. 1999년 세기가 저물어가는 그해 대한민국 프로야구는 말 그대로 광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해를 타고 투저 정점이라 불렀습니다. 타자들은 마치 약물이라도 복용한 듯 미친 듯이 홈런을 쏘아 올렸고, 투수들은 그 무자비한 방망이 세례 앞에 추풍 낙엽처럼 쓰러져 나갔습니다. 3할 타자가 질비하고 팀 평균 자책점이 5점대를 넘나들던 투수들에게는 그야말로 지옥과도 같은 시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옥불 속에서도 타지 않고 오히려 더욱 찬란하게 빛나는 강철 같은 사나이들이 있었습니다. 대전의 독수리 요새 한화 이글스에는 시대를 역행하는 마운드의 지배자들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99년의 한화 이글스는 더 이상 소년가장 정민철이 홀로 짐을 짊어져야 하는 약팀이 아니었습니다. 야구 역사상 가장 완벽한 투수 트리오가 완성된 해였습니다. 회장님 송진우가 노련미로 선봉에 서고 대성불패 구대성이 뒷문을 철통같이 잠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 팀의 허리이자 심장인 선발 마운드에는 전성기의 정점을 찍은 정민철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이른바 최강의 독수리 삼형제. 타자들의 지옥이었던 1999년에 이들은 유일한 구원이자 상대팀에게는 통곡의 벽이었습니다. 정민철은 그의 정규 시즌에서만 무려 18승을 거두었습니다. 다승 2위. 타고 투저의 광풍 속에서도 3.75의 준수한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며 201과 1-3이닝을 소화했습니다. 6년 연속 10승, 그리고 4번째 200이닝 돌파. 그는 이제 단순히 공을 잘 던지는 투수가 아니라 리그 전체를 호령하는 대투수의 반열에 올라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습니다. 데이비스, 로마이어 같은 외국인 거푸들이 타선에서 화끈하게 점수를 뽑아주었고, 정민철은 든든한 지원 사격 속에서 마음껏 자신의 기량을 뽐냈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 두산 베어스를 4전 전승으로 가볍게 제압한 한화 이글스는 한국 시리즈라는 최후의 전장에 도착했습니다. 상대는 삼성 라이온즈와의 피 튀기는 혈투 끝에 올라온 롯데 자이언츠였습니다. 당시 롯데는 호세, 마혜영 등 공포의 타선을 보유하고 있었고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하지만 정민철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이야말로 기회다. 내 손으로, 우리 힘으로 우승컵을 들어 올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대망의 한국 시리즈 1차전. 선발 투수는 당연히 팀의 에이스 정민철이었습니다. 부산 사직구장의 열기는 용광로보다 뜨거웠습니다. 롯데 팬들의 함정은 귀가 멀 정도로 컸습니다. 하지만 정민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1차전에서 특유의 칼날 제구력과 묵직한 직구로 롯데의 강타선을 잠재웠습니다. 6던 3승리. 시리즈의 기선을 제압하는 귀중한 1승을 자신의 손으로 따낸 것입니다. 에이스가 1차전을 잡아주자 팀 전체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4차전. 시리즈 전적 2승 1패로 앞선 상황에서 정민철은 다시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체력은 이미 바닥난 상태였지만 정신력은 육체의 한계를 초월해 있었습니다. 그는 혼신의 힘을 다해 공을 뿌렸고 또다시 승리 투수가 되었습니다. 한국 시리즈에서만 혼자 2승을 챙긴 것입니다. 우승의 8할은 정민철의 어깨에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1999년 10월 29일 잠실 야구장. 한국 시리즈 5차전 9회 말 투아웃.
한화가 4-3으로 앞선 상황. 마운드에는 수호신, 구대정이 서 있었습니다. 마지막 타자의 배트가 허공을 가르고 포수 조경택이 마스크를 집어던지며 마운드로 뛰쳐나가는 순간, 덕아웃에 있던 정민철은 누구보다 먼저 그라운드로 뛰쳐나갔습니다. 와! 잠실구장이 떠나갈 듯한 함성 속에 정민철은 송진우, 구대성과 뒤엉켰습니다. 서로의 땀냄새가 진동하는 그 격렬한 포옹 속에서 정민철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1992년 고졸 신인으로 입단해 흘렸던 수많은 땀방울, 신인왕 실패의 아픔, 약팀의 에이스로서 겪었던 서름, 혹사 논란 속에서도 묵묵히 던져야만 했던 고통스러운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기쁨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8년간 자신의 청춘을 송두리째 바친 대가에 대한 보상이자 스스로에 대한 위로였습니다. 하늘에는 오색 꽃가루가 흩날리고 선수들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정민철의 손가락에는 한국 시리즈 우승 반지가 끼워졌습니다. 야구 선수라면 누구나 꿈꾸지만 아무나 낄 수 없는 그 영광의 반지. 정민철에게 이 반지는 더욱 특별했습니다. 훗날 밝혀지지만 이것이 그의 야구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우승 반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정민철은 술잔을 기울이며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형들, 우리 진짜 해냈어. 내가 이 팀에 와서 우리 독수리 유니폼 입고 우승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가장 빛나는 시기에 가장 사랑하는 팀에서 가장 의지하는 동료들과 함께 만든 기적. 1999년의 가을은 정민철의 야구 인생에서 가장 화려하게 피어난 꽃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구의 신은 영웅에게 평온한 안심만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정점은 곧 내려가는 길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한국 무대를 평정한 정민철의 시선은 이제 바다 건너 더 넓고 거친 세상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프로야구, NPB, 아시아 야구의 심장부이자 당대 최고의 투수들이 모이는 곳. 나의 공이 일본에서도 통할까? 더 큰 무대에서 나를 시험해보고 싶다. 우승의 환희가 채 가시기도 전에 정민철은 새로운 도전을 결심합니다. 그것이 가시밭길이 될지라도 독수리는 안락한 둥지에 머무르기를 거부했습니다. 요미우리 자이언츠, 일본 최고의 명문 구단이 그에게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시련과 투수로서의 생명을 위협하는 거대한 암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1999년을 뒤로하고 낯선 땅 일본으로 떠난 정민철. 과연 그는 요미우리의 별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차가운 벤치에서 눈물을 삼키게 될까요? 다음화에서는 정민철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추웠던 시절, 하지만 그래서 더욱 처절했던 일본 도전기가 공개됩니다. 2000년, 새 천년이 밝아오던 그의 겨울. 김포공항은 수많은 취재진의 플래시 세례로 대나처럼 환했습니다. 정민철, 한국 프로야구를 평정한 우아한 정통파 에이스가 마침내 현해탄을 건너 일본 프로야구 NPB 대 요미우리 자이언츠에 입단하는 날이었습니다.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어떤 팀입니까? 일본 야구 그 자체이자 최고의 인기와 권위를 자랑하는 구단 위의 구단입니다. 마스이 히데키, 다카하시 요시노부, 우에하라 고지 같은 당대 최고의 스타들이 즐비한 그곳에 한국의 에이스가 당당히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팬들은 환호했고 정민철의 얼굴에도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한국 투수의 매운맛을 보여주겠다. 그의 포부는 웅장했습니다. 하지만 꿈과 현실의 거리는 때로 너무나 멀고도 가혹합니다.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낯선 타지에서의 외로운 사투, 그리고 엘리트 투수가 겪어야 했던 처절한 바닥 이야기.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정민철의 일본 도전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실패마저도 끌어안을 줄 아는 진짜 팬이라면 좋아요를 눌러 그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도쿄돔의 장지는 매끄러웠고 라커룸 시설은 최첨단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민철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지난 8년간 한국에서 던진 공의 개수였습니다. 1992년부터 1999년까지 그는 쉼없이 달렸습니다. 매년 200이닝 가까이 던지며 혹사를 견뎌낸 그의 어깨와 팔꿈치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낯선 환경, 달라진 스트라이크 존, 그리고 용병을 바라보는 냉정한 시선. 이 모든 스트레스가 겹치자 억눌러왔던 몸의 통증이 본물 터지듯 터져나왔습니다. 요미우리에서의 첫 시즌, 그는 선발 로테이션 진입을 목표로 했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일본 타자들의 선구안은 정교했습니다. 유인구의 종처럼 속지 않았고 실투는 놓치지 않고 통타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타자를 힘으로 윽박지를 수 있었지만 일본의 현미경 야구 앞에서는 그 힘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2승 2패, 평균 자책점 4.70. 한국 최고의 에이스가 받아든 성적표치고는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마운드 위가 아니라 마운드 밖이었습니다. 용병. 성적을 내지 못하는 외국인 선수는 그저 짐짝에 불과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은 차가웠고 언론은 연일 비판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한국에서는 왕이었을지 몰라도 여기서는 아니다. 말은 통하지 않아도 분위기로 느낄 수 있는 그 무시와 조롱. 정민철은 난생 처음으로 투명 인간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덕아웃 구석에 앉아 동료들이 환호하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던 그 쓸쓸함. 대전 구장에서 자신의 이름을 연호하던 수만 관중의 함성이 환청처럼 들려올 때면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는 2군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요미우리 2군 훈련장이 있는 요미우리랜드. 그곳은 화려한 도쿄돔과는 정반대의 세상이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흙먼지를 뒤집어쓰며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어린 일본 선수들과 경쟁해야 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을 법도 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한국에서 어떤 투수였는데? 라며 짐을 싸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이 매일 밤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정민철이라는 인간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지금의 나는 과거의 정민철이 아니다.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는 2군 훈련장에서 묵묵히 공을 던졌습니다. 팔꿈치 통증이 밀려와도 폼을 교정하고 밸런스를 잡기 위해 땀방울을 흘렸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꺼진 어둠 속에서 그는 오로지 자신과의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이 시기 정민철은 야구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배웠다고 회고합니다. 바로 겸손과 절실함입니다. 한국에서는 당연하게 여겼던 선발 등판 기회, 팬들의 응원, 동료들의 신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낀 것입니다. 요미우리에서의 2년, 비록 기록상으로는 실패한 도전이었을지 모릅니다. 1군 통산 3승 2패, 초라한 숫자입니다. 하지만 그 2년 동안 흘린 눈물과 땀은 정민철의 내면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만하지 않는 투수, 공 하나하나에 영혼을 담을 줄 아는 투수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도쿄의 좁은 아파트에서 정민철은 창밖의 도쿄타워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아직 공을 던질 수 있다. 내 야구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그리운 고향, 대전의 흙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자신을 기다려주는 팬들이 있는 곳, 비록 화려하지 않아도 자신의 등 뒤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동료들이 있는 곳. 한화, 이글스. 2001년 시즌이 끝나고
정민철은 결단을 내립니다. 요미우리와의 계약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패배자가 되어 도망쳐오는 것이라고 비아냥거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민철에게 그것은 도망이 아니라 귀환이었습니다. 상처 입은 독수리가 치유를 위해 둥지로 돌아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일본에서 얻은 교훈과 흉터를 안고 다시연 주황색 유니폼을 입기 위해 짐을 쌌습니다. 그가 돌아온다는 소식에 대전은 술렁했습니다. 과연 예전의 구위를 보여줄 수 있을까? 팔은 괜찮은 걸까? 기대와 우려가 공존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150km러 파실의 강속구를 펑펑 꽂아 넣던 괴물 정민철이 돌아오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귀국한 정민철의 모습은 사뭇 달랐었습니다. 눈빛은 깊어졌고 어깨는 조금 처져 있었지만 입가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힘으로만 타자를 제압할 수 없다는 것을. 잃어버린 구속을 대신할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일본에서의 시련이 그에게 선물한 것은 바로 변화에 대한 용기였습니다. 상처 입은 영웅의 귀환. 과연 그는 예전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세월의 흐름을 이기지 못하고 쓸쓸히 퇴장하게 될까요? 이제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힘이 아닌 지혜로, 직구가 아닌 재구로 승부하는 제2의 전성기, 기교파 투수, 전민철의 우아하고도 처절한 부활 드라마입니다. 2002년 대전 한밭 야구장의 마운드에 다시 그가 섰습니다. 등번호 23번 정민철. 2년 만의 복귀였습니다. 관중들은 돌아온 영웅을 향해 뜨거운 박수를 보냈지만 그 박수 소리 틈새에는 불안한 웅성거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첫 투구. 포수 밑에 꽂힌 공의 구속은 전광판에 103직 8km러즈를 찍었습니다. 90년대 그를 상징했던 150km/h를 광속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타자들의 배트는 더 이상 정민철의 직구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날카롭게 꺾이던 커브마저 예전의 예리함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수근거렸습니다. 역시 일본 갔다 와서 막 늦었구나. 정민철도 이제 한물 같네. 독수리의 날개는 꺾였고 비행은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복귀 초기 정민철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마음은 여전히 전성기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있는 힘껏 팔을 휘둘러도 공은 예전처럼 뻗지 않았습니다. 통타당하는 일이 잦아졌고 패배가 쌓여갔습니다. 투수에게 구속조화는 사형 선고와도 같습니다. 많은 강속구 투수들이 이 시기에 좌절하고 은퇴를 선택합니다. 자신의 무기가 사라졌다는 상실감, 그리고 더 이상 최고가 아니라는 패배감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민철은 포기 대신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인정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파워 피처가 아니다. 이 뼈아픈 자기 부정을 통해 그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바로 기교파 투수로의 변신이었습니다. 그는 힘을 뺀 대신 정교함을 채워 넣었습니다. 스트라이크 존의 구석구석을 찌르는 바늘 같은 제구력, 타자의 타이밍을 뺏는 노련한 완급 조절, 그리고 수싸움. 그는 타자와 힘 대결을 하는 대신 심리전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투구는 마치 노련한 바둑기사가 돌을 놓는 것과 같았습니다. 느린 컵으로 타자의 시선을 위로 끌어올린 뒤 바깥쪽 꽉 차는 직구로 허를 찔렀습니다. 비록 140km/h 초반의 공이었지만 타자들의 눈에는 150km/h보다 더 빠르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록의 힘이었습니다. 그는 2002년부터 다시 차곡차곡 승수를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탈삼진 쇼는 사라졌지만 맞춰잡는 피칭으로 이닝을 삭제해 나갔습니다. 전성기처럼 압도적이지는 않았지만 벤치가 가장 믿고 내보낼 수 있는 계산이 서는 투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06년 정민철의 야구 인생 후반부에 아주 특별한 인연이 찾아옵니다. 동상고를 갓 졸업한 뚱뚱한 신인 투수 하나가 한화 이글스에 입단한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류현진. 훗날 메이저리그를 호령하게 될 바로 그 코리안 몬스터입니다. 류현진의 등장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데뷔 첫 해의 다승왕, 평균 자책점 1위, 탈삼진 1위를 휩쓸며 신인왕과 MVP를 동시석권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웁니다. 정민철은 이 괴물 신인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1992년 고졸 신인으로 혜성처럼 등장해 리그를 씹어먹던 자신의 모습이 투영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민철은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류현진의 가장 든든한 멘토이자 형님이 되어주었습니다. 덕아웃 풍경은 훈훈했습니다. 등번호 23번의 레전드와 등번호 99번의 신인. 류현진은 정민철을 민철이 형이라 부르며 따랐고, 정민철은 류현진에게 프로의 생존 법칙을 전수했습니다. 마운드에서의 평정심 유지법, 타자 유리법, 그리고 무엇보다 에이스로서 짊어져야 할 무게를 견디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류현진이 완봉승을 거두고 내려올 때면 가장 먼저 달려가 엉덩이를 두드려주는 사람은 정민철이었습니다. 현진아, 너는 나보다 더 위대한 투수가 될 거야. 아니, 이미 나를 넘었어. 정민철은 기꺼이 왕관을 내려놓고 새로운 왕의 탄생을 축복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세대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한화 이글스라는 팀의 영혼이, 이닝 히터의 정신이 선배에게서 후배로 계승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팬들은 이 두 신구 에이스의 조화를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정민철이 앞에서 끌어주고 류현진이 뒤에서 밀어주던 그 시절, 한화 이글스는 다시 한번 가을 야구의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야속하게도 정민철의 몸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2007년, 2008년이 되면서 그의 구위는 더욱 떨어졌고 회복 속도는 더뎌졌습니다. 마운드에 오르는 것 자체가 고통인 날들이 늘어갔습니다. 젊은 타자들의 배트 스피드는 점점 빨라졌고 정민철의 공은 자꾸만 담장 밖으로 넘어갔습니다. 패배가 승리보다 많아지는 날들. 어떤 팬들은 이제 그만 은퇴하고 박수 칠 때 떠나라 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민철이 공을 놓지 못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아직 이루지 못한 약속, 그리고 팬들에게 보여줘야 할 마지막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2군에 내려가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훈련했습니다. 새까만 후배들과 밥을 먹으며 자신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눠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승리만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7년, 그는 역대 최연소, 최소 경기 2000이닝 투구라는 대기록을 달성합니다. 이 기록은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그리고 쉼없이 던져왔는지를 증명하는 훈장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개인 통산 최다승 기록을 향해 마지막 힘을 짜내고 있었습니다. 풀어진 날개로도 기어이 하늘을 나는 독수리. 더 이상 높이 날 수는 없어도 누구보다 멀리 그리고 끈질기게 날아온 그의 비행. 이제 그 비행의 종착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영광스러운 환호와 눈물겨운 작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의 청춘이 오롯이 담긴 마운드. 그 위에서 내려와야 할 때를 직감한 영웅의 뒷모습은 얼마나 쓸쓸하고도 아름다울까요? 다음 화에서는 KBO 역사의 길이 남을 정민철의 은퇴식, 그리고 영구 결번 23번이 밤하늘에 새겨지던 그 눈물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릅니다. 아무리 위대한 영웅이라도 세월이라는 가장 강력한 적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150km/h를 우습게 던지던 강철 같던 어깨는 달쿠달아 비명을 질렀고, 타자를 압도하던 그 날카로운 눈빛에는 어느덧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2009년 한화 이글스의 덕아웃 한편에는 더 이상 마운드에 오르지 못하는 한 노장 투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경기를 지켜보며 후배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었지만 그의 가슴속에서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꽃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고 있었습니다. 정민철, 한국 프로야구 우완투수 최다승의 주인공. 이제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마운드와 작별을 고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00년대 후반, 정민철의 등판 간격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2007년, 그는 기적과도 같은 부활투로 12승을 거두며 역시 정민철이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해 6월, 그는 개인 통산 100호깁 3승째를 거두며 이강철을 제치고 역대 통산 최다승 2위이자 우완투수 최다승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오직 팀 선배인 송골매 송진호만이 그의 앞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150승이 넘는 승리. 그것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승리 하나하나에는 진통제의 쓴맛과 재활의 고통, 그리고 패배의 순잔을 들이킨 후 다시 일어선 인내가 녹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과 2009년, 그의 몸 상태는 급격히 하강 곡선을 그렸습니다. 직구 구속은 130km대로 떨어졌고 타자들은 더 이상 그의 공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2009년 시즌, 그는 1군 무대보다 2군 재활군에 머무는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그는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버티면 몇 승은 더 챙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팀에 도움이 되는가? 그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추하게 버티지 말자. 박수 칠 때 떠나자. 내 자리는 이제 류현진 같은 후배들이 채워야 한다. 자존심 강한 에이스다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는 구단의 은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구단은 만류했지만 정민철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구단은 그에게 최고의 예우를 약속했습니다. 바로 성대한 은퇴식과 그의 등번호 23번의 영구 결번이었습니다. 장종훈 35번, 송진우 21번의 이글스 역사상 세 번째 영구 결번. 레전드 중에 레전드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2009년 9월 12일, 대전 한밭 야구장. 하늘은 야속할 정도로 맑고 푸르렀습니다. 경기장 입구부터 레전드 23이 새겨진 현수막이 나부꼈고 관중석은 주황색 물결로 가득 찼습니다. 팬들의 손에는 사랑해요 정민철, 영원한 에이스라고 적힌 피켓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날의 상대는 히어로즈였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조명이 꺼지고 그라운드에는 오직 정민철을 위한 스포트라이트만이 비춰졌습니다. 전광판에는 1992년 데뷔 시절 앳된 모습부터 1999년 우승 당시 환호하던 모습, 그리고 일본 시절의 고뇌와 부활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상을 지켜보던 정민철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관중석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정장을 입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평소 유머러스하고 말잘하기로 소문난 그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참 행복한 선수였습니다. 이글스의 유니폼을 입고 대전의 마운드에 설 수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경기장에 울려 퍼지자 관중들은 정민철, 정민철을 연호했습니다. 그는 꾹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 눈물은 아쉬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감사함이었습니다. 야구를 할 수 있었음에 대한 감사, 팬들의 사랑에 대한 감사, 그리고 묵묵히 자신을 내조해준 가족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이어진 은퇴식의 하이라이트. 정민철은 다시 한번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마지막 시구.
타석에는 그의 영원한 단짝이자 선배인 장정훈 코치가 들어섰고 포수석에는 후배 류현진이 앉았습니다. 한화 이글스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한자리에 모인 역사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정민철이 와인드업을 했습니다. 전성기 시절처럼 역동적인 폼은 아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진지한 투구였습니다. 공은 포물선을 그리며 류현진의 밑에 펑 하고 꽂혔습니다. 스트라이크. 그의 야구 인생 마지막 공이었습니다. 장정훈 선배가 다가와 그를 안아주었고 류현진이 그에게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세 남자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전구장 외야 펜스 위로 주황색 바탕에 검은색으로 선명하게 적힌 숫자 23이 서서히 떠올랐습니다. 영구 결번. 이제 그 누구도 한화 이글스에서 23번을 달 수 없습니다. 23번은 오직 정민철, 그 한 사람만을 위한 숫자로 영원히 박제되었습니다. 그는 오픈카에 올라타 그라운드를 돌며 팬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팬들은 종이비행기를 날리며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수천 개의 종이비행기가 밤하늘을 수놓는 광경은 마치 수천 마리의 독수리가 함께 비상하는 듯한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잊지 않겠습니다. 정민철은 그렇게 마운드를 떠났습니다. 통산 161승 128패, 평균 자책점 3.51, 2394와 2타이밍 투구, 1661 탈삼진, 그리고 20번의 완봉승. 이 위대한 기록들은 KBO 역사책의 한 페이지를 굵직하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남긴 낭만입니다. 팀을 위해 팔이 빠져라 던졌던 헌신, 어떤 상황에서도 피하지 않고 정면 승부했던 기백, 그리고 팬들을 진심으로 아꼈던 따뜻한 마음. 이것이야말로 정민철이라는 이름 석자가 우리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는 이유일 것입니다. 선수로서의 여정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야구인 정민철의 인생은 이제 마기마기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운드에서 내려와 지도자로서, 그리고 해설위원으로서, 더 나아가 구단을 이끄는 단장으로서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몸소 보여준 그의 행복. 그가 남긴 유산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은퇴 후 그가 우리에게 들려준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대장정의 마지막 제8부에서 인간 정민철이 우리에게 남긴 진정한 메시지를 확인해 보시죠. 유니폼을 벗은 영웅은 어디로 갈까요? 보통의 전설들은 역사책 속으로 사라지지만 정민철은 달랐습니다. 그는 마운드에서 내려온 뒤에도 언제나 야구장 그 어딘가에 머물렀습니다. 때로는 후배들의 투구폼을 규정해주는 코치로, 때로는 마이크를 잡고 팬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해설위원으로, 그리고 때로는 팀의 운명을 책임지는 단장으로. 그의 모습은 변했지만 가슴속에 품은 야구라는 두 글자, 그리고 한화 이글스라는 네 글자에 대한 사랑은 단 한순간도 식은 적이 없었습니다. 마운드 위에서 161승을 거둔 투수 정민철의 인생이 일막이었다면, 은퇴 이후 그가 써내려간 이야기는 더 깊고 진한 울림을 주는 인생 2막이었습니다. 은퇴 후 정민철이 보여준 첫 번째 행보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해설위원으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현역 시절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과는 달리 해설위원 정민철은 유쾌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는 투수들의 심리를 누구보다 잘 꿰뚫어 보았습니다. 마운드 위에서 투수가 느끼는 고독, 볼 카운트 싸움에서의 긴장감, 그리고 실투 하나에 대한 자책감까지. 그는 기술적인 해설을 넘어 투수의 마음을 읽어주는 해설로 팬들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 상황에서는 투수가 가장 외롭습니다. 우리가 박수를 보내줘야 합니다. 그의 해설에는 후배들을 향한 진심 어린 애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또한 투수 코치로서 그는 제2의 정민철, 제2의 류현진을 키워내기 위해 땀 흘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겪었던 부상과 재활, 그리고 실패의 경험들을 들려주며 어린 투수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함께 고민하는 조력자였습니다. 류현진이 메이저리그로 떠날 때,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 그 연결고리에는 항상 정민철이라는 든든한 형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그는 가장 무거운 왕관을 쓰게 됩니다. 바로 친정팀 한화 이글스의 제10대 단장으로 부임한 것입니다. 팀의 레전드가 구단 운영의 총책임자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팬들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야구를 아는 사람이 왔다. 이글스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적임자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당시 한화는 깊은 암흑기를 걷고 있었고 전력 보강과 리빌딩이라는 난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단장 정민철의 시간은 고뇌의 연속이었습니다. 마운드에서는 혼자 던지고 혼자 책임지면 되었지만 단장의 자리는 달았습니다. 수십 명의 선수, 코칭 스태프, 그리고 프런트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고 성남 팬들의 비판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팀 성적이 곤두박질 칠 때마다 화살은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레전드가 팀을 망친다는 비난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흰머리가 늘고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에이스 시절에도 보이지 않았던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현역 시절 아픈 팔을 부여잡고 팀을 위해 완투를 감행했던 그 책임감 그대로 그는 팀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밤낮 없이 뛰어다녔습니다. 유망주를 발굴하고 베테랑을 설득하고 훈련 문화를 바꾸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비록 단장으로서의 성적표가 팬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지라도 그가 팀을 위해 쏟아부은 진정성만큼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한화 이글스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정민철의 야구 인생을 되돌아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천재형 투수였지만 결코 순탄한 길만 걸은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고교 시절 깡마른 체구 때문에 저평가받았고 프로 데뷔 후에는 시민호항과 다승왕 경쟁에서 2인자의 서름을 겪었으며 전성기에는 약한 팀 전력 때문에 수없이 많은 완투패를 당해야 했습니다. 일본에서의 실패는 뼈아팠고 부상으로 인한 구속 저하는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민철은 그 모든 시련을 성실함과 적응력으로 돌파했습니다. 강속구를 잃어버리면 제구력을 갈고 닦았고 선발이 안 되면 불펜으로 갔으며 선수가 안 되면 코치로, 해설로, 단장으로 변신하며 야구장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최고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는 묵직한 교훈을 줍니다. 그의 별명 중 하나는 민철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작은 새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둥지를 떠나기 두려워했던 작고 여린 새였지만 쉼없는 날갯짓으로 폭풍우를 뚫고 구름 위로 올라가 마침내 대전의 하늘을 덮어버린 거대한 독수리. 이제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 구 한밭 야구장이 요 외야 펜스를 보면 영구 결번 23번이 언제나 그곳에 걸려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선수들은 바뀌고 감독도 바뀌고 심지어 야구장의 모습도 변해가지만 저 숫자 23번은 변하지 않고 그곳에서 후배들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힘들지? 그래도 던져야 해. 그게 우리 A씨의 숙명이니까. 마치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정민철이 남긴 유산은 161승이라는 숫자나 우승 반지가 아닙니다. 그가 남긴 진짜 유산은 낭만이 사라져가는 현대 야구에서 한 팀을 위해 자신의 모든 청춘을 바친 바보 같은 헌신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그를 그리워하는 이유는 그가 단순히 야구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보여준 야구가 너무나도 뜨겁고 인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기억 속에 잠들어 있던 90년대의 야구를 꺼내 보십시오. 헐렁한 유니폼을 입고 땀에 젖은 모자를 푹 둘러 쓴 채 포스미트만 노려보던 그 깡마른 청년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가 던진 공 하나하나가 모여 한국 프로야구의 역사가 되었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대지를 박차고 날아오른 독수리는 영원히 착륙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가심 속에서 그는 언제까지나 현역이며 영원한 에이스입니다. 이것으로 이닝 이터, 고독한 황태자, 그리고 영원한 23번 정민철에 대한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또 다른 전설은 누구입니까? 이대호? 이승엽? 아니면 최동원? 댓글로 여러분이 보고 싶은 다음 주인공의 이름을 남겨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시간여행을 떠나 그들의 위대한 이야기를 가져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